자, 이제 아까 간간히 방송통신위원회를 언급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MBC의 그 운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신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들 중에는 이 관계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도대체 뭐 MBC 사장, 네. MBC의 경영, 네. 도대체 이게 뭐 방송통신위원장 새로 뽑는 거랑 이게 뭔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냐? 좀 쉽게 설명한다면요. 거꾸로 왜 설명해야 이게 돼요. 중요합니까? 네. MBC, KBS, EBS 같은 공영방송은 네, 대주주가 있는데 그렇죠. 이사회가 있습니다. 네. 이사회가 임명권이 방통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는 또 여야 구도로 3대2 구도로 됩니다. 네, 네. 그 구도에 따라서 KBS와 MBC 이사회도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관행적으로 네. 여당이 더 추천을 많이 가져가고 음. 야당이 좀 적게 가져가는 그런 네.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방통위원장과 그다음에 박문진 KBS 이사회가 다 지금 그렇게 돼 네, 있는데 네. 그분들의 임기는 곧 끝납니다. 네. 네. 예, 특히 방통위는 올 여름에 끝나고 네, 네. 이제 KBS와 MBC 이사회는 내년에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먼저 바뀌고 방통위원장이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네. 먼저 KBS 이사회와 MBC 이사회인 박문진을 이제 이사들을 교체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네. 예, 그러면은 이사장과 이사 두 명만 교체하면 사실은 과반이 넘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장을 해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장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네.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제 보이니까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도 되게 중요한 거로 보는 자, 거죠.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그렇죠. 방통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네. 지금 거취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뉴스에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네. 현 방통위원장입니다. 이 임기가 7월 31일 날 끝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뭐 내쫓으려고 하지 않아도 7월 31일이면 끝나게 두 돼 달 있는데, 반이 나가네요. 돼 있는데 예.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네. 이제 공격이 들어간 걸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년 정도 지켜볼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렇게 급히 예. 방통위원장을 공격하고 국무위원 그 회의에도 그렇죠.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일까요? 그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KBS, MBC로 네, 상징되는 어떤 공영방송의 그 저널리즘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네, 예. 네. 예, 문재인 정부는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뭐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뭐 다 공과 가가 있지만 네.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정책에 대해서 힘있게 밀어붙이지 못한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간섭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습니다. 네. 사장을 뽑을 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너무 뻔하게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거는 빨리 집권 초기에 이 시스템을 완성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그런 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요. 네. 지금 7월 말까지 남았는데 5월 안에 뭐 면직을 한 해 만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총선과 관련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게 타임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방통위원장이 바뀌어도 네. 이렇게 절차가 있게 마련이에요. 네네. 그러면 뭐 각각 아까 위원장 바뀌고 KBS 이사회 네네. 이렇게 손 보고 다시 해임시키고 하는 과정이 최소한 나는 몇 달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좀 있으면 총선 아닙니까? 내년 4월에. 네. 그러니까 총선에 가까워질수록 음. 그런 게 자꾸 이슈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슈가 터지기 전에 빨리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총선 대비용. 그렇죠. 예. 그리고 사전 정지 총선을 이제 총선 오기 전에 MBC, KBS 사장 경영진을 바꿔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참 근데 말이죠. 예, 예. 그게 국민의 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보이죠.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보이는 네, 건데
이게 무리수라는 거죠. 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리수를 두는 건데. 네. 자, 이제 방통위원장은 7월 30일 날 그만두는 거예요. 네. 어찌 됐든 예. 그 전에 쫓을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7월 말일까지는 이제 그만둔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KBS 이사회, MBC 이사회, 박문진 네, 이사회, 그다음에 EBS 이사회는 1년 3개월이나 1년 4개월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이 방식을 쭉 체험해 오신 분으로서 네. 이 새 공영방송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이사회 예.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이사들을 그럼 중간에 쫓아내야 될 텐데 쫓아내야 되죠. 이게 엄청난 무리수인데 무리수죠. 예. 그거를 감행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감행하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할 건데 네.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일단 본인들이 이제 개개인이 이사님들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공권력이 다 동원된다고. 예전에 KBS의 그 교수님 이사회에 있던 교수님은 네. 재단 쪽에 압력을 넣어서 잘랐어요. 예. 본인 개인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재단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교수님들은 또 그런 거에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재단 이사장이 이제 당신 우리 학교에 위해서 사퇴해라. 그러면 사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동원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뭐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공영방송사 경영진들에게 위기가 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한 무리수를 네. 국민들이 보고 있을 터인데 네. 국민들도 이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과 네. 또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사람들 일대 싸움이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네. 이제 벌어졌던 게 그 예전에 김재철 사장 네, 때 뭐 파업 같은 겁니다. 네. 그또 시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셨고 했는데 결국은 패했죠. 네. 패했는데 네. 그 패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렇게 공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사실은 힘들어요. 특히 이제 개인들을 네. 각계 그렇죠. 격파하는. 예를 들어서 노조 집행부를 막 기소하고 재판에 아. 걸고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 아니지만 시민들이 집회를 해도 처음에 집회가 엄청나게 이렇게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탄핵 말고 네. 그때도 광우병 때 그때 보면 처음에 한 6월까지는 막 100만 명씩 모이고 했을 때 예, 그때는 경찰이 손을 못 대다가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니까 물대포 나오고 네.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잡아갔어요 많이. 예. 그리고 나서 PD 수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그런 식의 공권력을 동원한 그런 것들이 동원되면 네. 시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왜 공영방송을 지켜야 되고 우리 또 MBC, KBS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해가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광풍이 몰아닥칠 위기가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네. 이 위기에 맞설 힘이 네.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있다고 신뢰를 봅니다. 보이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신뢰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네. 이게 잘 보호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른바 방송법 개정안. 맞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정권과 정치권에서 네. 이사들을 네. 뽑는 게 아니라 뭔가 시민단체, 현업단체, 그렇죠. 직능단체 포함해서 네. 하자는 건데요. 맞습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좀 추천하고 지금 국회에서- 현재 네. 이제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에 부의는 돼 있죠. 네. 올라가 있는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통과될지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입장을 이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개정안의 취지, 핵심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MBC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손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음. 뉴스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예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는 소위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손을 대는 거예요. 네네네. 예, 언론의 자유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경우에 네. 소위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는 또 진보적으로 가고 네.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는 또 사정을 바꿔가지고 보수적으로 가고 뭐 그 진보 보수보다는 이제 그쪽에 네네.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라는 식으로 양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아왔단 말입니다. 음. 그런 거를 완전히 차단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그 구조를 거쳐서 방통위와 방문진 그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를 완전히 빼고 네. 정부 기관이나 국회가 손을 떼고 음. 필요한 사람만 각자 각 이익 단체들 혹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서 네. 뭐 한 20여 명의 그 이사들로 구성을 해보자라고 돼 있던데 네.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취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정파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장을 뽑도록 그러면은 설사 정권이 넘어가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사람은 그 중립적으로 전문가들이 뽑은 사장이니까 혹은 방송을 잘 아는 네, 분들이 네. 뽑은 사장이니까 그렇다고 여야가 너무 빼면 안 되니까 뭐 국회에서도 추천을 좀 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뽑자는 게 그 법안의 취지고요. 저는 그 법안을 보면서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네. 한 80점은 된다. 그러면은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